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부교재가 있는 고등학교의 수학 내신 시험 난이도와 학생들의 수학 실력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에 이제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볼 때 이제 수학 부교재가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교재를 선정을 해서 대부분 뭐 EBS 교재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부교재를 선정을 해서 부교재를 사용하는 학교가 있고 프린트를 나눠주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부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교재를 활용하는 학교들의 수학 난이도나 수학 내신의 경향은 어떻고 그 부교재를 활용해서 내신을 했었던 학생들의 실제 수학 실력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부교재 또는 프린트는 있지만 내신 시험은 수능 모의고사 기반으로 출제되는 학교입니다. 자, 학교에서 부교재나 아니면 프린트를 나누어 주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내신 시험이 물론 부교재나 프린트를 참고를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시험이 전반적인 범위에서 모의고사 변형스러운 문제로 나오는 부교재 프린트 교과서가 적절히 반영이 되지만 반영 비율이 50% 이상을 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외부에서 문제를 가지고 와서 변형해서 문제를 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이런 뭐 문제 변동이 없어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부교재나 교과서 또는 프린트만 집중적으로 판다고 좋은 점수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폭넓게 공부를 합니다. 이 내신의 힘이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적절하게 반영이 돼서 이런 학교들의 친구들의 모의고사나 정시 수능 점수가 기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조금은 높게 나오고 평균치가 높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이 반대되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부교재가 있고 학교 내신 시험이 부교재 또는 프린트에 거의 변형으로 7, 80% 이상 출제되는 학교입니다. 자, 이런 학교들 거의 대부분 뭐 남녀 공학도 있지만 여고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학교 시험지만 이제 봤을 때는 학교 시험지 난이도가 상당히 잘 출제된 시험지라고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이제 시험지예요. 부교재나 그런 프린트나 그런 사전 배경 지식이 없이요. 하지만 부교재나 프린트의 사전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봤을 때는 너무나 이 문제의 난이도의 편차가 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실제로 수학 실력을 판가름하기보다는 어떤 아이가 어떤 스타일로 수학인데도 불구하고 잘 외웠느냐. 그 잘 외운 게 아다리가 어떻게 잘 맞아서 그래서 내가 외운 부분의 문제가 잘 나왔느냐. 그거에 따라서 점수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이런 학교들 보면요. 물론 이제 제가 100% 정확한 난이도를 평가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학교들 보면 제 기준에서 봤었을 때 중간고사 시험지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보면 제 기준에서 봤었을 때는 난이도가 동일한데 이런 학교의 시험지는 살짝의 그 변형이나 그런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중간고사 같은 경우엔 점수 인플레이션이 높고 똑같은 제가 봤었을 때는 똑같은 난이도인데 변형이 조금 더 된 이 부교재나 프린트 변형이 조금 더 된 이제 시험지겠죠. 그럼 어쨌든 변형이 됐다고 해도 난이도는 동일한데 변형이 조금 더 된 거에 비해서 등급 컷이 확 떨어지는 어떨 때는 등급 컷이
9등급 기준으로 90, 뭐 5점, 4점 그렇게 이제 나온다면 똑같은 난이도인데 제가 봤었을 때는 1등급 컷이 85점 그렇게 변형이 조금만 더 된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점수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학교들은 뭐 100% 제가 하는 말이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아이들이 이제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일하게 부교재를 오랫동안 채택해온 학교들이기 때문에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학교 부교재 프린트에서 변형이 돼서 거의 100%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서 다른 거를 많이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교재나 프린트를 달달달달 수학인데도 이제 불구하고 외우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학 실력이 좋은 친구들보다는 유형을 잘 외우고 아다리가 잘 맞는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보고 실제 내신 등급보다 수능 모의고사 등급이 훨씬 더 낮게 나오는 학교들이 바로 이제 이런 학교들이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교재나 프린트를 기반으로 나오는 학교에 그 내신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잘 대비를 해야 되겠냐? 이제 고민을 해보면 아이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이거를 한번 풀면 그냥 해설이랑 문제가 다 외워져서 그래서 이게 잘 공부가 안 된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근데 내신은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영어 단어처럼 사진을 찍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프린트나 이 문제지 또는 이 부교재를 풀 때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될지를 생각해 보면서 접근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변형될지 생각하냐? 내가 이 문제를 처음에 못 풀어서 해설을 보고 풀었는데 이 문제를 처음에 왜 못 풀었냐? 첫 번째, 아예 접근을 하지 못했느냐? 아니면 문제를 이해를 했는데 시작을 못했느냐? 문제도 이해하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막혔느냐? 중간에 막혔으면 어디까지 막혔는지를 우리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해설을 보고 풀더라도 해설을 내가 문제를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그 이해하지 못한 그 문제의 해설이 뭔지, 이 문제를 왜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접근을 하고, 문제는 이해했지만 시작을 못했다면 그 해설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를 생각하며, 중간에 막힌 부분이 있다면 그 중간에 막힌 부분의 해설이 어떻게 했는지, 이 문제는 만약에 수1이면 수1의 어딘지 지수함수인지 로그함수 삼각함수인지 수열인지 수2면 수2의 어딘지 극한인지 연속인지 미분계수인지 미적분이면 미적분의 어딘지 급수인지 극한인지 아니면 삼각함수 초월함수의 미적분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챙겨서 내가 이 문제 심화 문제이긴 한데 어느 단원의 어느 과정의 문제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서 못 풀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다시 풀 수 있었다를 오답 노트처럼 잘 정리를 하면 그러면 그 문제가 변형이 돼서 나오더라도 내 기억 속에 조금 더 사진처럼 박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수능 모의고사의 대비도 어느 정도 되면서 나의 수학 실력이 조금 더 상승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아이들마다 강남에서도요, 내신을 정말 잘 보는데 수학 등급 컷을 못 맞히는, 수능 수학 등급 컷을 못 맞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강남은 이제 수능 모의고사를 잘 본다고 하지만 100%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왜 그랬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요, 부교재가 있는 고등학교의 수학 내신 시험 난이도와 학생들의 수학 실력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